자, 정말 반등은 나왔지만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전쟁 이슈. 트럼프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고, 4에서 5주 걸릴 수 있다.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면서 내려가기도 하죠. 자, 그 상황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전에 이렇게 양봉 마감했던 종가 이상으로 올라타면서 좋은 상황은 맞아요. 긍정적인 상황은 맞지만 지금 이렇게 또다시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를 못 버티면서 내려간다면 비트코인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보다 높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 이슈 줄어들었나요? 아니죠. 전쟁 이슈가 완화됐다라고 하기에는 새로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추경 매수하면 정말 털리게 됩니다. 그게 롱이 됐든 숏이 됐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기준에만 맞게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준 없는 매매는 결국 계좌를 녹아내리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 마주치지 마시고 제가 오늘 기준 말씀드릴 테니까 이럴 때는 반등 먹어보자. 이럴 때에는 좀 내려가는 타점이니까 숏으로 먹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은 그렇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해당 구간에 대한 종가 이상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추세가 살아난 건 맞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때 반등이 나왔으니까 오늘 음봉이 나와도 반등이 나올 거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전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종가 마감한 것도 아니죠. 비트코인을 넘어서면서 종가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더리움은 그렇지도 못하고 지금 매수 볼륨이 많이 쌓인 것도 아니죠.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을 뿐 오늘은 매도세가 더 크게 나오니까 이런 음봉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돌파할 거 돌파하고 눌림목에 들어가도 늦지가 않아요. 대신 내려갔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버틴다면 또는 이렇게 이탈되게 된다면 여기에서 확인하고 숏을 잡아도 되기 때문에 절대 지금은 반등 못 먹었다고 내려가는 거 못 먹었다고 절대 포모 느끼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다릴 자리들 확인할 자리만 잘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기준을 말씀을 드릴 텐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더리움의 4시간봉 흐름을 보면서 이전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지난번에 올려드렸을 때 한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어저께는 영상을 못 올려드렸지만 저는 내려온다면 해당 구간에서 내려오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런 파동을 좀 생각했었는데 트럼프가 4에서 5주 걸릴 수 있다. 전쟁이 좀 조속히 정결될 수 있다. 그런 발언도 좀 나왔었지만 결국에 내려온 게 팩트입니다. 자, 4에서 5주라는 것은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고 지도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근데 밀렸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내려갔다가 아니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나 내려갔다가 올라오거나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뭘까요? 발언 한마디에 흔들릴 수 있는 게 지금 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자, 발언 한마디에 흔들릴 거라면 차라리 흔들리고 나서 저점을 잡힐 때 올라탄다든지 아니면 발언이 나오고 올라올 만치 올라온다면 그때 숏을 잡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측하고 이번에 최고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또 누가 계승하고 내려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올라갔으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려올 만치 내려오면 롱을 잡고 올라올 만치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 딱 예상하고 들어간다는 거. 자, 물론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봤을 때에는 발언 한마디에 휘청거리는 건 맞지만 결국 생각할 수 있는 건 매물대를 한 번씩 뚫어줬구나. 그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고점을 연결했던 이 추세선 이때 몸통으로 돌파했고 이때 또 몸통으로 돌파했고 이때 또 몸통으로 돌파했고 근데 이런 추세선 딱 상단에서 걸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상황에서 딱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선들을 잡고 여러분들께 기준을 잡고 딱 매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스터디룸에서도 10시쯤이죠. 오전 10시쯤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라올 만치 올라온 상황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고점들 돌파를 못했고 그 다음에 4시간봉 기준이긴 하지만 내려오면서 매도 볼륨이 쌓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기준은 1시간봉 상이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익을 낼 수 있을 때는 기준만 잡고 매매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도 설명드렸듯이 딱 캔들 중간, 뭐 내려가면 더 내려가겠지 이런 생각이긴 하지만 물론 당시에 더 내려갈 가능성을 보고 해당 구간까지 잡긴 했었지만 결국 더 빠졌죠. 이게 아쉬운 게 아니라 수익을 볼 수 있을 때는 수익을 내고 손실이 좀 날 것 같다면 칼같이 손절하고 그것만 해도 지금 시장에서 확인하고 매매해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많아봤자 이런 추세선 건드릴 때 숏을 잡거나 이런 추세선 반등 나올 때 롱을 잡거나 그런 생각으로 봅니다. 자, 이때는 반등이 나왔을 때 제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롱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하지만 이번에 내려올 때 숏으로 한번 좀 단기적인 타점을 잡고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스터디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관점 용도로만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스터디룸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들 그런 것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급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좋겠고요. 자, 물론 구독자분들 한정이니까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시간 봉의 타점을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타점을 좀 잡아 드릴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오늘 주식시장, 저도 주식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엄청 밀렸다고 하고 SK하이닉스, 대형주들도 많이 밀렸다고 하는데 지금 금값도 올라가고 있고 유가도 잡히지도 않고 있고 유가가 $120까지 간다. 그 이상까지 간다. 이런 좀 전망치도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다 불확실성이죠. 올라갈지 모르고 내려갈지 모르는데 이더리움이 무조건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이걸 장담하실 수가 있나요? 저는 기준상으로는 해당 구간까지 내려오면 롱을 잡을 거고 또는 여기까지 다시 돌파를 한다면 이때 숏을 잡거나 아니면 흐름을 보면서 이때 숏을 잡을 생각이에요. 그렇다는 건 기준 있는 매매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선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도 좋겠고 이 선을 잡고 매매를 해도 좋고 지금 상황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 자, 지금 이더리움의 흐름만 봤을 때에는 아까 긍정적인 건 이 고점 추세를 넘었던 이 기준봉들이 있죠. 근데 이런 기준봉들 딱 여기 보이듯이 이때 딱 지지를 받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양봉의 기준값 그리고 이 양봉의 기준값 이 양봉의 기준선 거의 비슷하니까 좀 제외하도록 하고 여기 중간선이 있죠. 여기도 중간선이 있죠. 여기도 중간선이 있습니다. 해당 선들을 이탈하는 순간에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넘어서니까 한번 밀었다가 올리는 흐름. 근데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이에요. 자, 동일한 패턴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저는 이럴 때 롱을 들어갈 거예요. 자, 음봉이 마감할 거예요. 자, 지금 흐름이라면 밑에서 음봉 마감하겠죠. 이 패러렐 채널 기준, 이 영선 밑에서 마감하는데 만약에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봉으로 나오면서 이 $1990 그 이상에서 마감하거나 아니면 이 음봉 있죠. 이 음봉까지 건드는 딱 양봉이 먹어가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온다면 이때 밑에서 이 $1990나 이 고점 추세선을 건드릴 때 그때 롱타점으로 볼 겁니다. 자, 이전에도 이런 구간에서는 롱타점을 먹을 그럴 타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때도 올라타긴 했지만 결국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반반이죠. 지금은 여기서 한번 먹을 자리는 있지만 한번 이탈되는 순간에는 또 여기서 털지 못했다면 또 손절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준만 가지고 매매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타점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감하고 음봉으로 나올 때 이렇게 꼬리가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할 수도 있겠죠. 자, 중간에 이렇게 눌릴 때 이럴 때 한번 들어가고 이 고점 추세선을 마주칠 때 들어간다면 평균 단가나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4시간 봉상에서 갑자기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칼같이 손절하고 위로 올라탔을 때는 TP를 이렇게까지는 잡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준만 가지고 봤을 땐 말이죠. 물론 분명히 중간에 낙폭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구간에 대해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하겠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올라타더라도 내려오는 게 팩트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올라타려다가 실패하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타는데 올라타지 못하고 내려갔는데 이럴 때 손절을 안 하거나 익절을 안 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1차 TP를 여기까지는 보되 저는 최소값으로 봐도 여기까지는 볼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데 이 음봉을 이겨내는 양봉이 나온다면 이건 명백히 반등이 나오기 위한 그런 조건이잖아요. 자, 대신에 이럴 때 우리가 캔들만 볼 게 아니라 거래량도 같이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양봉이 나오면서 매수 볼륨이 커졌었지만 내려오면서 매도 볼륨만 커진 게 또 팩트입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매도 볼륨이 커졌지만 다시 한번 올라타면서 매수 볼륨으로 이겨내는데 거래량까지 붙는다면 마치 이런 흐름이죠. 이런 흐름에서는 결국에 이때는 이탈했지만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밑에 있는 지지 라인까지 체크를 안 한다면 반등이 나오기 위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위에까지 보는 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자, 지금 기준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자, 이때도 4시간 봉상에서 딱 이탈되고 4시간 봉을 딱 종가를 마감하고 이때부터도 하락세가 더 나왔어요. 자, 이때 뭐 만약에 내려가는 타점을 잡았다면 마이너스 5%였죠. 자, 우리는 항상 정말 이런 거 이탈했을 때 조급해가지고 매도나 매수나 이런 걸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확인되는 자리에서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이때 음봉 보이시죠? 자, 이때도 이탈되려다가 지지받고 이탈되고 양봉이 나왔지만 실패하고 밀렸죠. 자, 실패하고 밀려서 뭐 엄청 저점에서 못 잡고 고점에서 못 잡고 그건 맞지만 이렇게 빠질 때에도 2.3%, 뭐 10배 레버리지 기준으로도 23% 정도 수익이니까 이런 확인되는 자리에서 들어가도 짧게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먹을 수도 있고 이걸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지금 자리는 이게 이탈되고 올라올지 아니면 이탈되고 내려갈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딱 8시 정도니까 이게 마감하는 게 9시죠. 4시간 봉이. 4시간 봉이 이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려면서 이렇게 마감한다면 이건 반등이 나오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때처럼 또다시 다음번 양봉이 이렇게 막힌다면 근데 음봉이 나오는데 이렇게 양봉을 이겨내는 음봉이 나왔을 때 들어가도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저는 확인되는 자리들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 양봉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면 뭐 전저점을 TP로 잡거나 또는 밑에 있는 지지 라인 때까지 이렇게만 잡아도 꽤나 괜찮은 수익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도 뭐 조건을 따졌을 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도 밑으로 빠지면 3% 정도니까 근데 위로 갔을 때에는 뭐 칼손절을 한다고 했을 때 좀 2%긴 하지만 아무튼 칼손절에 대한 조건도 잡혔고 밑으로 빠졌을 때 익절값만 잘 잡는다면 이번에 내려갔을 때에도 숏으로 발라먹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롱 타점으로 들어가도 발라먹을 수 있는 타점들이 명백히 도래할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된 자리에서는 지금 곧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확인하고 매매하자는 거예요. 저는 확인하는 매매를 좋아하고 이것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테이지는 좀 줄이도록 하고 자, 지금 이 돌파 채널을 돌파했죠. 이때도 채널을 돌파했어요. 매수 볼륨이 여기서 많이 쌓여서 저는 긍정적이라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긍정적이지가 않고 애매하죠. 이 흐름이 될지 다음 캔들에서 정해지겠지만 지금 고점 돌파, 이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못했고 이번에 올라타면서 패러렐 채널 이걸 돌파를 못했습니다. 터치조차 못했죠. 게다가 전쟁 불확실성 해소가 되지 않은 게 또 팩트고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지금 추격 매수를 안 할 거예요. 대신 지지를 확인한다면 또는 저항을 체크한다면 그때 진입할 생각입니다. 수익은 항상 옳기 때문에 뭐 전저점 라인을 터치할 때 아니면 터치하고 그냥 곧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도 분할 익절을 하는 게 맞을 거고 올라간다면 이런 선들 이런 뭐 캔들에 딱 종가 수준에서 올라타지 못한다면 그것도 분할 익절이 필요하겠죠. 지금의 무조건 상승, 무조건 하락 이걸 외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 없는 매수 또는 기준 없는 매수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흔들리게만 할 뿐입니다. 대신 기준은 제가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기준들은 정말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수익도 가능하고 정말 좋은 타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10시 11분 언제죠? 이때죠, 이때. 이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음봉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 이 양봉, 직전 음봉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간 레벨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뭐 이렇게 68.17K니까 해당 구간에서 좀 정리를 했었는데 좀 많이 아쉽긴 하죠. 더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수익은 항상 옳습니다. 그냥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내려올 만치 내려올 가격 이 1시간 봉상 중간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 분할 익절이나 최종 뭐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간다면 지금과 같은 막 조정장 아니면 변동성 장세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 이런 것들은 제가 스터디룸에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계신 이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대신 구독자분들만 딱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